지난 1년, 시장은 역사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저점 대비 960%, 삼성전자는 461%, 코스피 200을 담는 코덱스 ETF는 1년 전 34,000원대에서 지금 12만 7천원대, 저점 대비 약 27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 안에 있었던 분들은 인생을 바꿀 돈을 버셨겠구나 하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덱스 200을 사셨던 분들이 실제로 인생을 바꿀 수익을 가져가셨는지 오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SK하이닉스는 1년 만에 저점 대비 960%가 올랐습니다. 1000만원을 넣었다면 1억이 됩니다. 1억을 넣으셨다면 10억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돈, 집 한 채를 마련할 수도 있는 돈, 누군가는 이 차트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트를 보며 나도 저기에 있었어야 됐는데 라는 마음을 드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461%, 국민 주식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종목을 들고 계셨습니다. 개별 종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전체를 한꺼번에 담는 코덱스 200 ETF. 1년 전 34,000원대에서 지금 12만 7천원대. 저점 대비 약 270%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를 잘 몰라서 하이닉스는 너무 비싸서 못 사셨더라도 하다못해 코덱스 200이라도 사셨다라면 하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코덱스 200을 사셨던 분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인생을 바꾸는 수익을 가져가셨을까요? 오늘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신 코덱스 200을 기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덱스 200은 코스피 전체를 담는 가장 기본적인 ETF입니다. 특정 종목을 잘 고르거나 못 골랐다는 변수가 없습니다. 시장 전체를 하셨을 때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가져가셨는지 가장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잣대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분석한 코덱스 200 투자자 15만 명의 실제 평균 수익률 47.93%. 차트가 270% 넘게 오른 동안 실제 투자자분들에게 손에 남은 것은 47%였습니다. 이 숫자를 제대로 읽으려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투입 금액입니다. 15만 3,542명 중 1억 원 이상을 넣으신 분들은 987명, 전체의 0.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4%는 1억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시장에 넣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생애주기상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차트 수익으로 인생을 바꾼 투자자가 사실 극소수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그 극소수인 큰손 투자자들조차 수익률이 48.86%였습니다. 1억을 넣으셨다면 약 4,886만원의 수익. 물론 큰돈입니다. 하지만 차트가 270% 넘게 오르는 장에서 큰손도 그 상승을 온전히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체 평균과의 차이는 0.93%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금액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차트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30년 전 한 투자의 전설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존 보글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ETF가 세상에 나왔을 때 천재적인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서늘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ETF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기꾼에도 천국이 되었다. 같은 도구가 두 가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보글이 지적한 핵심은 편의성이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하루 한 번만 종가로 거래됩니다. 하지만 ETF는 주식처럼 초단위로 하루에도 수십 번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ETF 트레이더는 자신의 수익이 시장의 수익과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 수 없다. 편리함이 만든 함정입니다.
보글이 직접 인용한 2016년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최대 ETF 스파이더 S&P 500의 연간 회전율은 2,900%에 달했습니다. 보유 주식 전체를 1년에 29번 갈아치웠다는 뜻입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발행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명확하게 결론 내립니다. 거래를 자주 하는 투자자일수록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더 많이 움직이신 투자자분들이 더 적게 버셨습니다. 시장에서 금면은 종종 미덕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가장 성과가 낮은 분들은 누구일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젊은 소액 투자자일수록 과잉 확신이 강하고 과도하게 거래하여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시장을 읽을 수 있다는 착각, 이 착각이 크실수록 가장 자주 앱을 켜게 됩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냅니다. 군집 거래 직후 주가는 오히려 반전에 떨어지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화제가 된 종목에 우르르 몰린 직후 가격은 꺾였습니다. 정보가 아니라 군중 심리로 따라샀을 때의 결과입니다. 결국 이것이 핵심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매란 그 눈덩이를 굴러가는 도중에 멈춰 세우고 한 움큼 떼어 세금, 수수료 내고 다시 처음부터 굴리는 일입니다. 매도하는 순간 다음 복리의 출발선이 뒤로 밀립니다. 코덱스 200이 270% 오르는 동안 실제 투자자분들의 손에 남은 게 47%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라진 수익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경제기사에 따르면 2026년 5월 한국 증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6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폭발적 매매 덕분에 미래에셋은 위탁 매매 수수료가 수직 상승해 10년간 롤모델이던 노무라를 추월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잦은 거래는 누군가에게는 확실한 매출이 됩니다. 같은 ETF를 사신 두 분이 계십니다. A는 사두고 잊으셨습니다. B는 뉴스가 날 때마다 앱을 켜고 사고 파셨습니다. 산 상품은 토시 하나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ETF가 결과를 정한 게 아니라 ETF를 쓰는 방식이 정했습니다. ETF라는 도구는 같지만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하이닉스가 960%를 오르는 차트 안에 계셨어도, 코덱스가 270%를 오르는 ETF를 들고 계셨어도 실제 계좌에 47%만 남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시장을 소유하지 않고 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맡으려 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시장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흔들린 것은 시장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 자주 확인하려던 우리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삶이 흔들림 없이 깊게 뿌리내려 마침내 울창한 복리의 수부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